죽임당한 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 달에 적어도 80 되는 모양입니다. 간혹간 크게도 하늘 메아리의 처소에 무단 침입한 자도 발견 즉시 척살되지만 그런 건 한 달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것이고 대부분은 하늘 메아리가 백성에 대한 상급으로 춤과 노래를 할 때 흠모의 정을 못 참아 달려든 자들이 직결 처분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거기 모인 백성들은 얼마나 으뜸머리님을 사모했으면 하고 그녀에 대한 흠모의 정을 더한다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없군. 몸을 줄 것도 아니면서 남자를 유혹하여 그토록 우롱하고 죽이기까지 하다니. 여자의 몸은 남자의 정을 받아 자식을 생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오늘. 그런데 사모님, 사실 정말 하늘 메아리의 자태를 보면 우리도 남자로서 그런 사정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끄럽다. 한나라든 범하라든 남정네들이 그거 되게 헛걸려 정신을 못 차리는다면 이 위에 그녀가 남정네들의 기분을 확 풀어주고 말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이렇게 하라고 시켜라. 한옥의 수하들을 더 가까이 오라 하고 그들에게 할 것을 지시했다. 6병사가 지시를 받았다. 순백이 그들을 지휘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밖에 있는 범하나라 사람들과 문지기들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 안에는 넓은 거실이 있었다. 버금머리들과 회의하는 장소였다. 남자 버금머리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없었고 두 여자 버금머리들과 시루님이 있었다. 으뜸머리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시오. 밖에서 모두들 기다립니다. 이보시오. 거기 누구 없어? 겁먹은 범하나라 여인들은 문 밖에 남자들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나라의 남자들에게 기가 꺾인 상황이었다. 이미 그들은 대항할 힘도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목숨 걸고 그들의 어여쁜 군주를 지킬 의지가 없었다. 으뜸머리님은 어디 계시오? 지금 몸씩 깨어 계십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 수고가 벌어지겠고. 침입자들이 설렁설렁 휘장이 가려진 안쪽으로 향했다. 연약한 여인들의 대항은 아무 소용없었다. 휘장이 확 젖혀지고 큰 나무통 속에 하늘 메아리와 도시종이 당황하며 있었다. 두 병사가 하늘 메아리의 양팔을 잡아 욕조에서 끌어냈다. 포승으로 그녀의 양팔을 묶었다. 끌고 가려 하는데 그녀가 반항하자 통나무를 가져오더니 양발마저 잡은 짐승 달아내듯이 묶어 달았다. 자, 나가자. 밖에는 주변에 범하나라 백성이 올 수 있는 만큼 무수히 운집했다. 한웅의 일행은 그들에게 이제 당신들 으뜸머리에 모인 것을 공개한다고 알려 그들의 호기심을 재촉했던 것이었다. 아, 동생의 커다란 소문이 일어났다. 그들의 우상이었던 그녀가 위력의 시로서 감으로 공연하면 허벅지와 목덜미에 빛나는 살결이 한치 더 드러나 보일 때마다 그녀의 백성들은 떨리고 두근거리는 가슴에 불길이 당겨지곤 했었다. 그랬던 그녀가 형편없이 발가벗겨져 매달려 있었다. 너희들이 보듯 하늘 메아리도 똑같은 몸을 가진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제까지 인간을 생각하는 소리와 몸짓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진 우상에 대해 허보여졌던 것이다. 그 때문에 여태껏 숱한 남자들이 이 여자를 더 가까이 접하여 달려들다 목숨을 잃곤 하였다. 이제 너희들이 고통과 선망에 맞이하던 하늘 메아리가 짐승처럼 벗겨져 확실히 보여졌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여자를 접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은 안 해도 될 것이다. 너희 남자들은 너희 주변의 평범한 한 여자를 사랑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라. 더 이상 부질없는 흠모의 정으로 몸을 달고 인생 그르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다. 그러다 사전에 한나라와 내통한 범하나라 왕자들의 한 무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하늘 천왕님의 말씀이 옳다. 이제는 우리 서로 골고루 사랑을 나눈 참사리 놀이로 바꿔가자. 그들이 분위기를 이끌자 주변의 군중들도 차차 동조하고 박수를 쳤다. 이윽고 골짜기는 새 세상을 기대하는 함성으로 메워졌다. 자, 이제 하늘 메아리는 한 여인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늘 메아리는 풀려났으나 이미 충격을 못 이겨 실신해 있었다. 그녀는 가까운 명면태 위에 서둘러 안으로 들여보내졌다. 눕혀진 그녀는 말할 기력도 없고 눈도 모르니 할 말도 없었다. 자신을 초청한다고 해서 갔는데 가둬놓고 잠깐 정해진 처소로 나갔다고 해서 상상 못했던 보복을 하는 저들에게 대항은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수하의 사람들에게 알몸으로 내팽개쳐진 부끄러움은 그녀로 하여금 차라리 실신
것이 있게 했다. 이제 버마 나라의 체제를 지탱했던 힘이 긴장은 풀어지고 말았다. 더 이상 아무도 하늘 메아리를 신비스러운 여성으로 흠모하고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권력을 잃은 것은 고사가 앞으로 살 길도 막막했다. 그저 저수 안에서 굶지 않는 동안 있는 수밖에 없었다. 버마의 머리마루도 해체할 순서였다. 환웅의 군대는 하늘 메아리의 저수를 뒤편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처녀 양요소 머리마루로 향했다. 버마의 머리마루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환웅의 군대는 지치는 저들을 내쫓고 진입했다. 안에 있는 처녀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그녀들 또한 저들의 자유가 억제되며 살았던 것이었다. 다만 앞날의 전개에 다소 불안감이 드는 것이었다. 이제까지는 닫힌 공간에서 한정된 기간 내에 남자들이 절박한 구애를 받을 수 있었기에 그녀들은 보장된 혼인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개방된 곳에서 자유 구애를 받아야 하고 또 상황이 불리하면 남자가 달아날 수도 있다.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혼인 자체는 보장되지 않을 것이었다.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혼인할까요? 작지만 날렵하며 호리한 문명의 수백의 버마 처녀들은 희고 가름한 얼굴에 깜찍한 눈망울 반짝이며 그들 앞에 서 있는 환웅 일행 가까이 모여들었다. 기다란 통나무 다발을 연속하여 둘러치고 잎 달린 가지로 지붕을 덮은 둥근 회관 내부에는 소녀들이 제각기 입은 한벌 가죽옷 아래로부터 풍기는 향기가 가득히 번져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너희 처녀들이 혼인하는 방법을 일러주겠다. 환웅은 설법하듯 차근차근 일러주었다. 너희들은 이제 한 번의 기회만으로 남편을 결정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물론 너희들의 첫 만남으로 남편이 결정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상대 남자에게도 너희들 자신이 처음 만남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좀 힘드신 거 아니죠? 응?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네, 조금 목소리가 제가 나와줄게요. 이럴 때 상대 남자와 혼인하려면 그에게서 너희가 그의 과거의 여자와는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 그의 과거 여자가 그의 결점을 수용 못했기에 헤어졌던 것이니 너희는 그가 가진 결점을 수용하여야 그와 혼인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재산이 없어 여태 혼인 못한 남자라면 남자가 재산이 없어도 괜찮다는 여자라야 그와 혼인할 수 있다. 남자가 성격이 너무 소심해 혼인을 못했다면 남자의 성격이 소심해도 괜찮다는 여자는 그와 혼인할 수 있다. 남자가 성격이 거칠어 혼인 못한 남자였다면 그런 남자를 감싸줄 수 있는 여자는 그와 혼인할 수 있다. 얼굴이 너무 험상궂어 혼인 못한 남자라면 남자의 외모를 따지지 않는 여자만이 그와 혼인할 수 있다. 남자의 과거 여자들이 그에게 요구했던 것을 똑같이 요구하지 않는 여자라야 그 남자와 혼인할 수 있는 것이다. 후련한 처녀들을 비롯하여 모든 버마 나라 사람들은 환웅을 흠모하여 모여들었다. 참으로 새로운 이끝입니다. 이제것처럼 모두가 묶이고 엮여서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짝지움 놀이를 즐길 날이 있겠구나. 이제는 마음대로 간나해를 맞잡아도 된다니 꿈만 같다. 버마 나라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통치체제 해체뿐이 아니라 사회문화 깊숙이 모든 것이 뿌리채 뽑히고 뒤집어졌다. 너희 중에 우리 궁전에 함께 살고 싶은 자들은 받아주마. 환웅이 처녀들 앞에서 제안하자 많은 버마의 처녀들이 자원했다. 환웅은 그중 20명을 뽑았다. 다른 제후와 군장들도 저마다 한둘씩을 뽑아 동행시켰다. 돌아오는 길은 많은 동행자들 때문에 늦었다. 버마 나라의 소녀를 말에 태워 함께 안고 오르며 오는 자들이 많았다. 한나라 군대는 버마 나라의 많은 처녀들을 전리품처럼 데리고 돌아왔다. 환웅이 돌아오자 마중 나온 백산이 물었다. 버마 나라 하늘메아리 여왕이 없어졌다는데 만나고 오셨나요? 당신이 그 여자는 왜 찾소? 그 여자라니요? 그래도 여왕인데 저가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버마 나라로 도망갈게 거기 있으라고 뒀소. 그러면 그냥 그곳을 다스리라고 놓아주셨나요?
그러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많은 병사들이 버마 나라의 여인을 말에 태워서 오고 있었다. 그 나라는 무너진 것이 분명했다. 버마 나라의 사람들이 더 이상 환상을 갖고 살지 않도록 똑똑히 보여주었소. 뭘 보여주셨단 말인가요? 당신이 알 필요는 없소. 한웅은 제후들의 할애를 받으며 궁으로 들어갔다. 백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럴 수가. 개선군을 맞아 흥청대는 와중에서 백사는 홀로 눈물 지었다.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서 백사는 한웅에게 청했다. 이제 버마 나라를 완전히 진압하고 복속시키셨단 말인가요? 그렇소. 이제는 버마 나라 백성 누구도 하늘 메아리 여왕을 받들지 않게 되었나요? 그렇게 만들었지. 선왕님, 우리의 약속을 잊으셨나요? 잊지 않았지. 바로 그래서 사랑을 억압하는 야만인의 체제를 바로잡고 있지 않소. 그런데 왜 제게 아무 이야기 없이 하셨나요? 이건 통치의 일이지 않소. 당신이 나서면 여러 제후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아내들도 참여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들의 아내들은 내조에만 전념하고 있어서 나라 일에 불러도 나오지 않소. 또 제후의 아내라고 해서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검증된 것도 아니고, 여자들도 따로 능력을 보아 등용하면 되지 않아요? 저 야만인 나라들 꼴을 보지 않으셨소? 여자들이 나서니까 나라 꼴이 그 모양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자들이 사랑을 위한 몸을 권력껏게 이용하는 것은 저도 반대해요. 하지만 여자들도 절반의 백성이니까 여자들의 생각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이오? 아무리 잘못된 것을 개혁한다 해도 강압으로 하면 원한을 품게 되고 후환으로 남아요. 반드시 위안해서 함께 화합해야 해요. 후환이 남는다고? 그럼 모조리 죽여 씨를 말려야 하겠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들의 혼은 더 훗날까지 떠들어 복수를 하고 말 거예요. 그 혼이 사람으로 다시 온다고 해도 이제까지 저들의 혼이 깃들게 맞았던 체질을 가졌던 종족이 절멸되고 난 후에는 저들에게 꼭 맞는 육체를 찾기 어려워서 할 수 없이 그다지 맞지 않은 육체를 빌려 세상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자들은 심신이 부조화된 탓으로 인한 불안한 정서가 더욱 응원을 흔들게 되어 응축된 굳은 뭉쳐진 원한 흔들게 되어 격한 응수지심, 양부 원수를 이제 갚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질 것이에요. 우리와 저들이 지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저들을 달래서 증오를 풀고 훗날 저들과 우리의 후예들도 서로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소? 제가 친한 몇 제후 부인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버머 나라를 방문할게요. 같은 여자로서 하늘 메아리와 측근들을 위로하고 함께 살 길을 상의해 볼게요. 좋을 대로 하시오. 한동안 그대를 궁궐에만 가둬뒀더니 또 근질근질하신 모양이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알겠소. 당신 뜻대로 하시오. 호위 부대는 지원하겠소. 이에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요. 그들을 제압하러 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거기 남자들은 전부 우리 편을 들어준다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걸로 항상 조심하시오. 알겠어요. 감사해요. 그럼 내일 당신의 뜻을 펴보시오. 이 땅이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도록. 한웅은 미소 지으며 백산을 꼭 껴안았다. 백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제후 부인 중에 백잡 부인 한경과 남잡 부인 매향을 불렀다. 왕후님이 오늘 어찌 우리 둘을 동시에 만나자 하시나요? 오늘은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평소에는 가끔 제각기 왕후궁에 들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가던 여러 부인들이었다. 이들은 그중 백산과 이야기가 잘 통하고 활달하며 말타기가 가능한 부인들이었다. 버마 나라 여왕 하늘 메아리의 일을 아시죠? 백산은 용건을 말했다. 그쪽이 함락되었다고는 들었어요. 한경은 답했다. 아니, 여왕에게 우리 군사가 한 일 말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길을 팍 죽여놨다고 들었어요. 그 나라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면서요? 이제까지 요사스런 하늘 메아리가 춤과 노래로 백성을 현혹시켜서 그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나간 백성이 많았다는데요.
매향도 들은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편은 한경하고 백산하고 얘기한 거고.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두 분은 집에서 부군의 말씀만 들으셨겠지만 나는 이번에 출장 갔다 온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심한 일을 저질러서 앞날이 걱정돼요. 백산왕후는 알고 있는 자세한 이야기와 자기의 생각을 그녀들에게 설명했다. 30분까지 이거 채울 필요는 없고. 백산왕후는 알고 있는 자세한 이야기와 자기의 생각을 그녀들에게 설명했다. 두 부인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혀를 찼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같은 여자로서 범하나라에 가서 지금 커다란 수치감에 빠져있을 하늘메아리 여왕을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 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100명의 군사가 호위해 줄 것이니 범하나라로 출발하지요. 네, 좋아요. 3명의 환나라 귀인녀는 백부장이 이끄는 군대와 함께 범하로 출발했다. 그녀들도 마차가 아닌 필마를 타고 동행했다. 두 부인은 물론이고 백산도 고마나라에는 가본 적이 있지만 범하나라는 처음이었다. 동쪽에서 흘러오는 강변을 따라 달리긴 했지만 가끔은 험한 산비탈을 가로질러야 했다. 기마에 익숙한 그녀들로서도 쉽지 않았다. 다시 넓은 골짜기 흙기가 나왔다. 계곡 양쪽 곳곳에 토굴집이 빽빽이 자리하고 있는 범하나라의 서울 사슴발구비에 도착했다. 그때 마침 많은 남자들이 그중 높은 곳에 있는 큰 집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입구가 통나무로 치장되어 있고 산꼭대기 계단까지 길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범하의 왕궁이 분명했다. 백산의 일행이 가까이 오자 그들은 길을 비켜주었다.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요? 백산이 그들에게 묻자 우리는 이제까지 으뜸머리에게 속아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도 똑같은 하나의 갓나해에 지나지 않으면서 마치 저가 어떤 다른 것이나 몸에 지닌 듯이 우리를 홀려왔던 것입니다. 이제 천왕님이 하늘메아리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밝히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밖에 모여있는 남자들이 말했다. 그리고 문에서 맡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다. 으뜸머리님은 허물없어요. 그대들이 으뜸머리님을 좋아해서 제 스스로 미쳐 날뛰었던 것이지 언제 으뜸머리님이 그대들을 꼬이고 다닌 바 있었나요? 이런 건 요새도 흔히 하는 얘기죠. 여자 좋아서 막 그런 남자한테 막 피해를 준 다음에 네가 좋아서 그랬어. 무슨 소리냐? 그런 거 하죠. 아직도 하늘메아리를 곁에서 모시려는 수하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백산은 다소 안도했다. 당신들은 물러들 가세요. 개혁은 보복이 아니에요. 하늘메아리 여왕님은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 나란 일을 보게 될 거예요. 환나라의 군대와 함께 온 그녀가 말하니 모여든 남자들은 물러갔다. 그녀가 환나라의 왕후임을 아는 자들도 많았다. 이젠 또 어찌할 셈인가요? 문 앞의 범하나라 여자들은 백산의 일행에게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백산은 뒤를 돌아보고 호위 군사를 멀리 물러서게 하였다. 우리 셋만 들어갑니다. 범하나라 여자들은 백산의 일행을 순순히 들여보냈지만 아직도 두려움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녀들에게는 세 사람 다 남자 못지않은 체격으로 위압감을 주는 것이었다. 하늘메아리는 자리에 누워 두 여자 버금머리에 간호를 받고 있었다. 범하나라 하늘메아리 여왕님께 환나라의 왕후 백산, 백작부인 한경, 남작부인 매향, 알현 드리옵니다. 세 나라의 여자는 앉아 절을 했다. 뭐라고? 누구요? 당신들은? 환나라의 천왕후와 백작부인 그리고 남작부인이랍니다. 옆의 버금머리가 다시 말해줬다. 환나라에도 갓나애들이 있는가? 죄다 사나운 사나애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 사는 곳에 어찌 여자가 없겠습니까? 여자인지 갓나애인지 말 뼈다구처럼 생겨먹은 데다가 기다란 덩치를 갖고 하는 일이 뭔지 사내하고 똑같이 사람 때려잡는 거 좋아하나? 우리도 여자입니다. 같은 여자로서 대화를 하고자. 댁들이 여자라면 그런 짓을 하게 놔둔단 말이오? 하늘메아리는 일어나 울먹였다. 백사는 그녀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여자 말을 듣지 않고 일을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대신 우리가 이렇게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요? 여왕님을 모시고 우리가
것이고 우리가 함께 살 방도를 생각해 봐야죠. 백사는 매향에게 눈짓으로 지시했다. 매향은 밖의 수행문사에게 가져온 음식을 들여보내라고 했다. 예, 함께 식사하고 몸조리 하시면서 상의해보지요. 일단은 서로가 친해질 필요가 있었다. 백산이랑은 여기서 1박을 하기로 했다. 하루 잔다. 어쩌면 이렇게 손이 고우실까? 안경 백작부인은 하늘매 아래의 손을 잡아보고 감탄했다. 팔목 피부도 아주 보드라우시군요. 반대편 손목을 잡은 매향 남작부인도 동의했다. 희끗이 반짝이는 미세한 솜털은 보드라운 감촉을 더해주었다. 무슨 얘기예요? 사실 그대들은 사내의 맞잡이도 될 만하군요. 왜요? 백산이 하늘메아리의 빈정거림을 받았다. 몰라서 물어요. 덩치가 사내 같으니까 그렇지. 여자는 단지 겉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여자는 내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들어봅시다. 그런데 그대의 나라 갓나애들은 사나애들에게 눌림받고 그다지 제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종적이죠. 하지만 밑으로 다져진 흙이 견고한 벽돌을 만든 듯 순종의 인고를 통해 수련된 마음이 더 현명함을 지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명하다는 마음 좀 털어놓아 주시구려. 우선 하늘 여왕님의 계획부터 말씀해 주세요.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원하긴 뭘 원해. 우린 이대로 여기서 살면 되는데 너희들이 다 망쳐놨잖아. 하늘 메아리는 다시 소름이 북받쳐 눈물을 부름을 터뜨렸다. 백사는 계속 위로했다.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나 봐요. 정말 여왕님의 뜻대로 해드리고는 싶은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의 길을 찾아봐야지요. 난 이제 여기서 그대로 살 수도 없어. 백산이랑은 이해할 수 있었다. 굴욕을 당하고 신비감을 잃은 여인으로서는 이들을 통치하기는커녕 함께 살기도 어려울 것이었다. 방금 이곳에 들어올 때 이미 현실을 본 바 있었다. 앙심을 가진 자들은 힘이 없어진 그녀를 아무 때라도 능욕하려 덤빌 것이었다.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건 어때요? 뭘 하면서요? 거기 사내들 시중 드는 일이요? 아니, 여왕님은 원치 않으시면 남자는 만나지 않으셔도 돼요. 다 할까요? 네. 우리 왕후궁에서 여자가 할 만한 좋은 일들이 있으니 함께 지내면서 국정도 조언해 주시면 좋잖아요. 할 일이 뭔지 제대로 말해줘요. 아직 많이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우리 왕자 양육을 같이 해보는 게 어때요? 양육이 뭔데요? 범하나라에서는 여자들은 아이를 배에서 낳는 것과 때때로 젖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은 남자가 했다. 여자는 놀고 즐기고 남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전부였다. 아이 자라는 거 돌보는 거죠. 재미있어요? 기껏 그런 것밖에 안 떠오르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학문도 배우세요. 우선 글자부터요. 그걸 알면 뭐 좋은 게 있죠? 사람의 생각을 아무 때고 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언제라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뭘 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리고 여왕님이 잘하는 가무를 언제라도 할 수 있고요. 해봐야 무엇이 될까? 범하나라에서의 가무는 가무? 충관으로요? 초통치의 수단이었으나 이제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위락에 불과할 것이었다. 먼저와 같은 화려한 위치는 얻을 수 없었다. 여하튼간 하늘메아리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다. 다음날 그녀는 백산의 일행과 함께 환나라로 들어왔다. 어서 오시오. 별거 없었소? 예, 천왕님. 그런데 간청할 것이 백산은 하늘메아리와 궁에서 함께 왕자를 돌보며 살겠다고 했다. 아니되오. 범아족 속은 사납고 야비하여 함께 데리고 있을 자들이 못되오. 환웅은 반대했다. 그렇다고 그들을 달리 어찌하실 것입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을 우리가 수용하여야 그들을 복속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긴 하다만 이미 하늘메아리는 그들로부터 힘을 잃었으니 상관없을 것이오. 천왕님 들어보세요. 옛날 이건 실제 고사에 옛날 우가 순제의 명을 받아 묘를 칠 적에 30일을 공격하였으나 그들이 항복을 하지 않아 수하의 이기 가나기를 우리가 무력으로는 저들을 복종시키기 어려우니 덕으로서 신복을 받자고 하였습니다. 우가 이를 받아들여 군사를 물리고 오직 문교와 그를 가르치고 덕으로서 다스리니 그 덕이 퍼져 70일 만에 묘족이 스스로 조는 아침에
그 임금과 신하가 인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한다고 찾아온 거죠. 예조라는 말이 여기. 예조를 청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천황님도 이곳에서 덕을 베푸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여자에게 자귀를 줄까? 공작은 이미 대화를 한이 어울림을 임명하려 하니 후작을 줄까? 한이 어울림, 한이를 크다는 한을 크다라고 많이 하죠. 화가 어울림이니까요. 대화라고 한 거죠. 후작을 줄까? 환웅은 길들이기 과정에는 한이 어울림을 정식으로 환나라 체제에 수용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외우 하늘메아리 여왕도 공작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국왕이었는데 공후백자남 직위가 있죠. 그렇지 않소. 우선 나라의 규모가 차이가 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차이가 나요. 환웅으로서는 반항의 경력이 있는 하늘메아리를 자기 뜻을 따른 한이 어울림과 동격으로 대해줄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제후들 중의 가장 높은 자귀는 비렴 풍백이고 크기는 없지 않소. 후작으로도 이곳의 왕족으로서 충분한 예우요. 정 그렇다면 그럼 하늘메아리 왕은 천향 후작이라고 주시면 될 것 같군요. 무슨 소리요? 아니 또 예요. 후작 자귀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감히 하늘 천자가 들어가다니. 그러면 새로 상의 이름을 짓겠어요. 알겠어. 그건 그렇고 지금 하는 당신의 권유는 새로운 제안이 아니니 나는 우왕처럼 당장의 깨달음의 감자 표시는 하지 않겠소. 다만 70일 안에 그들이 완전히 복속된다면 그때 당신에게 감사의 절을 하겠소. 그것은 바라지 않지만 저희 노력을 믿어주세요. 당신 말대로 같은 여자로서 잘 다뤄보시오. 한편 한이 어울림은 한나라의 궁전에서 주는 대로 쑥과 마늘을 순순히 받아서 먹었다. 이렇게 3일씩 7번 하여 3, 7일 즉 20하루가 지났다. 여왕님 식사는 괜찮으세요? 아침에 시녀는 쑥과 마늘을 점시에 담아주며 안쓰러워 물었다. 마늘을 쪼개서 쑥으로 싸서 먹으면 괜찮네. 어느덧 한이 어울림은 쑥과 마늘을 먹는 식사에 익숙해 있었다. 오늘 천황님이 오십니다. 시녀의 말에 한이 어울림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다. 오후가 되어 환웅은 왕후궁 안채에 들었다. 한이 여왕 잘 지냈소? 멀리서부터 그녀를 부르고 발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환웅은 스스로 한이 어울림의 숙소문을 열고 그래 식사는 어땠소? 전혀 표정을 짓지 않고 진지하게 물었다. 먹을 만은 하더이다. 한이 어울림은 이미 현실에 굴복해 있었다. 환웅 앞에서 그녀는 여기에 연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동안 수고 많았소. 이제 당신네 고마 족속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살게 되었음을 선언하겠소. 환웅은 한이 어울림의 손을 잡았다. 고마의 여왕은 환나라 천황의 손길에 아무런 반응 없이 몸을 맡겼다. 다음날 환웅은 한이 어울림을 신단수 아래로 데리고 갔다. 포고에 따라 많은 한나라 사람들과 고마의 백성들이 모였다. 고마나라의 여왕 한이 어울림을 환나라의 공작에 봉헌한다. 그리고 새로 봉한 대화 공작을 내 계비로 삼느라. 이제 고마나라의 모든 백성은 환나라의 백성이다. 환웅은 환나라와 고마나라의 정식 통합을 선언하였다. 고마나라의 통치체제는 해체되고 모든 것이 환나라의 체제 안에 흡수되는 것이었다. 한이 어울림만 계비로 삼을 뿐 다른 버금머리들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마의 모든 사람들은 환나라의 생활체제에 흡수되어 환나라 사람들이 지시한 대로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새로 주어지는 풍족한 삶에 만족했다. 뭐가 많이